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시댁에 인사를 다녀온 뒤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섰을 때 엄마가 마치 기다렸다는 듯한 눈빛으로 제 얼굴을 살폈습니다. 너 표정이 왜 그래? 뭐가 안 좋았어? 살짝 찌푸린 제 얼굴을 보고는 걱정스레 물었어요. 제가 거실로 들어서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그냥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 이해가 안 된다니? 뭐가 이해가 안 돼? 그때의 상황이 다시 떠올랐고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다소 높아졌습니다. 갔더니 집안에 사람이 가득한 거야. 엄마가 눈썹을 번쩍 치켜 올리며 되물었어요. 집안에 사람이 가득하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진짜 무슨 동네 잔치라도 여는 줄 알았다니까. 친척들이야 뭐 얼굴 보러 왔다고 할 수도 있는데 친구분들까지 와 있는 건 좀 아니지 않아? 친구분들이라니? 정민 씨 어머니 친구분들이 와 있더라고. 거실 한켠에 앉아서 웃고 떠들고 계신데 첫 인사 가는 날에 그건 좀 아니잖아. 엄마가 잠시 말을 잇지 못하고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그리고는 혹시나 하는 표정으로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럼 설마 거기서 너보고 고기 굽고 음식하라고 시킨 건 아니지? 그래도 오늘 처음 간 자리인데 손님한테 그러진 않았겠지. 아니, 그런 건 아니었어. 제가 손을 저으며 급히 아니라고 했고 엄마가 다시 눈을 가늘게 뜨고 말했습니다. 그럼 일을 시킨 건 아닌 거네? 그런 건 아니었지. 그럼 대체 뭐가 문제였다는 거야? 엄마의 눈빛이 궁금증으로 가득 차오르자 제가 그날 있었던 일들을 천천히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시댁은 지방 소도시에 있었고 그 지역의 친척분들이 모여 산다고 남편이 말했어요. 인사 가는 날을 얼마 앞두고 남편이 조심스레 제게 물었습니다. 유진아, 너 인사 올 때 친척분들도 너 보고 싶다고 하시는데 괜찮을까? 그래, 알았어. 친정은 워낙 가족이 단출한 편이라 친척이라고 해봤자 몇 분이나 계실까 싶어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지만 막상 시댁에 도착하자 예상은 완전히 빗나가 버렸다고 해야 할까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거실 가득 사람들의 시선이 쏟아졌습니다. 다정한 얼굴로 웃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이었지만 그 수가 적지 않았는데요. 게다가 시어머님의 친구분들까지 함께 자리하고 계셨어요. 정말이지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느낌이었습니다. 순간 눈을 어디다 둬야 할지 몰라 어색하게 시선을 피하며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더니 시어머님이 조용히 말을 꺼냈어요. 유진 씨 불편할 텐데 정민아, 잠깐 방에 데리고 들어가 있어. 음식 다 되면 부를 테니까. 제가 얼른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아닙니다. 저도 거들게요. 그 말에 시어머님이 살짝 손을 내저으며 웃었습니다. 나는 누가 내 살림 만지는 거 싫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잠깐만 방에서 기다려요. 금방 부를게요. 말을 마치자마자 자연스럽게 제 등을 떠미시듯 방 안으로 안내하셨고 문이 닫히자 남편에게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자기야, 나 여기 이렇게 있어도 되는 거야? 엄마가 들어가 있으라고 했잖아. 그래도 이상하잖아. 마음이 편치 않아서 그렇지. 남편이 제 손을 가볍게 잡으며 말했어요. 우리 엄마 뒤끝 없으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그렇게 방 안에서 조용히 앉아있던 중 문 너머로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민아, 나와서 밥 먹자. 살짝 긴장한 마음으로 나갔더니 거실 한가운데에 차려진 밥상은 그야말로 진수성찬 그 자체였습니다. 보기만 해도 군침이 돌 만큼 정갈하고 푸짐했으니까요. 놀란 듯 밥상을 바라보고 있자 시어머님이 웃으며 말했어요. 얼른 앉아요. 입맛에 맞을런지 모르겠네요. 어머님, 말씀 놓으세요. 그 말에 시어머님이 멋쩍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그럴까? 암튼 맛있게 먹어. 그렇게 자리를 잡고 앉았는데 이상하게 느껴졌던 건
그 많은 분들 중 누구도 제게 질문을 하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대신 접시 위의 음식들을 제 앞으로 정성스레 밀어주시곤 조용히 미소를 지었어요. 그러면서 정작 제게는 아무런 질문도 없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차를 마시는 동안에도 분위기는 조용했는데요. 서로 웃고 떠들고는 있었지만 대화의 중심에 제가 끼어들 여지는 없었어요. 그러다 시어머님이 슬며시 일어났습니다. 주말이라 차 막힐 텐데 이제 그만 가봐야지. 남편이 조금 당황한 듯 말했어요. 엄마, 유진이한테 아무것도 안 물어봤잖아. 그 말에 시어머님이 피식 웃으며 대꾸했어요. 너랑 살 사람인데 우리가 물어볼 게 뭐가 있겠어. 니들끼리 좋으면 되는 거지. 차 막힐 테니까 얼른 올라가봐. 유진아, 와줘서 고맙다. 여기는 딸기가 많이 나는 동네라 부모님들이라고 딸기 몇 박스 준비했으니까 가져다 드리렴. 차에 타기 전 시어머님이 직접 트렁크를 열고 딸기를 한가득 실어주셨어요. 그 순간 마당에 모여있던 친척들과 어머님 친구분들이 일제히 손을 흔들며 인사를 해주셨고 그 인사에 어색하게 고개를 숙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날 있었던 일을 하나하나 엄마에게 이야기하자 엄마가 두 눈을 동그랗게 뜨고는 물었습니다. 내가 보기엔 잘 대접받고 온 것 같은데 도대체 뭐가 그렇게 불만이라는 거야? 제가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니, 대부분 첫인사 갈 때는 가족들만 있지 않나? 친척분들까지 있는 것도 솔직히 부담스러운데 어머님 친구분들까지 부르신 건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들었어. 엄마가 고개를 갸웃하며 다시 물었어요. 과하다니? 뭐가 과해? 그러니까 앞으로 무슨 행사가 있을 때마다 그 많은 분들을 다 챙겨야 하는 거 아닌가 그런 걱정이 되는 거지. 제가 속마음을 털어놓자 엄마가 어처구니 없다는 듯 팔짱을 끼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어요. 아무튼 요즘 젊은 사람들은 참 이해가 안 돼. 무슨 상전 대접을 해주길 바라는 거야 뭐야. 엄마가 어이없다는 듯 말끝을 흐리며 고개를 내저었습니다. 아니, 상전 대접을 해달라는 게 아니라 그냥 앞으로가 걱정돼서 그런 거야. 제 말에 엄마는 팔짱을 끼고 저를 한참 바라보다가 문득 동생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작년에 서진이가 여자친구랑 왜 헤어졌는지 너도 잘 알잖아. 순간 그때의 기억이 떠올랐는데요. 동생에게는 2년 넘게 사귄 여자친구가 있었습니다. 정말 정성을 다해 만났고 집에서도 여친에 대한 이야기를 수시로 할 정도였어요. 그런데 그렇게 애지중지하던 여자친구와의 이별의 시작은 뜻밖에도 엄마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그날 엄마는 친구분들과 함께 식당에 갔답니다. 그러다 우연히 멀리 앉아있는 동생을 발견했다고 했어요. 아마도 제가 전에 엄마와 동생에게 그곳이 맛집이라고 말을 했다 보니 두 사람 다 기억을 했다가 갔던 모양이었어요. 그곳에서 동생은 여자친구와 함께 식사 중이었다는데 엄마가 반가운 마음에 먼저 다가가 인사를 건넸다고 했어요. 서진아, 너도 누나 말 듣고 여기 왔구나. 밝고 활기찬 엄마 특유의 말투로 맛있게 먹어라라는 인사까지 건넨 뒤 자리로 돌아왔다는데요. 두 사람 모습이 예뻐 보였던 것인지 좋은 마음으로 엄마가 말없이 동생과 여자친구 음식값을 미리 계산했다네요. 하지만 며칠 뒤 동생이 집에 들어오자마자 믿기 힘든 이야기를 털어놨어요. 엄마, 희주가 헤어지자고 했어. 뭐라고? 갑자기 왜? 엄마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동생을 빤히 바라봤습니다. 그때 동생이 꺼낸 말은 정말 뜻밖이었어요. 며칠 전에 엄마가 밥값 계산해줬잖아. 그게 불편했다더라고. 아니 그게 왜? 굳이 와서 아는 척하는 것도 짜증났는데 엄마가 밥값까지 계산하면서 뭔가 부담을 줬다고 느꼈나봐. 그게 은근한 압박 같았다고 하더라고. 엄마가 어처구니 없다는 듯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내가 무슨 압박을 했다는 거야? 밥을 샀으니까 와서 인사하라는 거 아니겠냐고 하면서
결혼하게 되면 엄청 시집살이 당할 것 같다면서 더 이상 못 만나겠다고 하더라고. 서진이의 얼굴은 점점 붉어졌고 목소리에는 화와 실망이 섞여 있었어요. 그래서 너는 뭐라고 했는데? 엄마가 다급하게 묻자 동생이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떨궜습니다. 처음에는 아니라고, 오해라고 말했지. 엄마가 그런 의도로 그런 거 아니라고. 근데 계속 그걸로 억지를 부리더라고. 그런 희주 모습 보면서 이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 내가 좋아서 따라다닌 건 맞지만 그런 식이면 못 만나겠더라고. 조용히 듣고 있던 엄마가 길게 한숨을 내쉰 뒤 목소리를 낮추어 동생을 다독였습니다. 잘했어. 아주 잘했어. 서진아, 결혼 잘못하면 평생 발목 잡히는 거야. 그런 사람은 미련도 두지 마. 걔도 나한테 이미 마음 떠났어. 난 도무지 희주 걔가 하는 말뜻이 이해가 안 되더라고. 말을 마친 동생이 축 처진 어깨를 하고 조용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날 그 씁쓸했던 대화는 제 마음속에도 작은 파문을 남겼어요. 동생이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자마자 엄마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나 참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오네. 내가 그렇게까지 잘못한 거니? 속이 답답한 듯 한숨을 내쉬며 제 눈치를 살폈고 제가 곤란한 얼굴로 고개를 살짝 저었어요. 글쎄, 난 잘 모르겠어. 근데 바깥 계산해준 걸 시집살이 예고처럼 받아들인 걸 보면 결혼했으면 진짜 피곤했을 것 같긴 해. 사소한 일 하나하나에 시비를 걸었을 거 아니야. 엄마가 입을 삐죽 내밀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요즘 애들 별스럽다는 소린 들었지만 진짜 이 정도일 줄은 몰랐네. 진짜 상상을 초월하네. 엄마가 혀를 내둘렀는데 그 옆에서 가만히 듣고 있던 아빠가 고개를 끄덕이며 입을 뗐습니다. 당신이 바깥 계산해주길 아주 잘한 거야. 안 그랬으면 서진이가 계속 끌려다녔을 거 아니야. 그런 사람은 빨리 떠나보내는 게 답이야. 알아서 정리된 게 얼마나 다행이야. 아빠도 맞장구를 쳤거든요. 그런데 그날 제가 시댁에 인사를 다녀온 이야기를 꺼내자마자 그때 일이 다시 떠올랐는지 엄마가 불쑥 입을 뗐어요. 그래서 말인데 너도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지는 마. 그냥 처음이라 그런 걸 수도 있어. 희주처럼 괜히 남의 호의를 의심하고 꼬아서 보다가는 좋은 사람 놓칠 수도 있다니까. 그 말에 괜히 대답을 망설이게 됐고 속으로는 무언가 꺼림칙한 기분을 지우지 못한 채 묘한 침묵 속의 자리만 지켰습니다. 근데 너도 그때 그 희주랑 다를 게 하나도 없네. 엄마의 말에 제가 눈을 크게 뜨고 발끈했어요. 엄마, 걔랑 나를 비교하는 건 좀 아니지. 하지만 엄마가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습니다. 아니긴 뭐가 아니야. 하는 짓이 아주 똑같구만. 암튼 요즘 것들은 문제야 문제. 조금만 불편해도 못 참고 뭐든지 불만이고 트집잡기 바쁘다니까. 그러다 결국 엄마가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버럭 외쳤습니다. 너 그냥 정민이랑 헤어져. 정민 씨랑 헤어지라니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제가 당황한 채 되물었지만 엄마는 이미 결심이라도 한 듯 단호했습니다. 그때 서진이가 희주랑 결혼했으면 큰일 날 뻔했다고 했잖아. 지금 네 행동이 희주랑 똑같잖아. 괜히 정민이랑 결혼해서 그 집안 풍비박산 내지 말고 당장 헤어지라고. 그분들은 너 불편할까봐 아무 말도 안 하고 조심조심 신경 써줬는데 감사한 줄도 모르고 어쩜 그럴 수가 있어. 딸기까지 챙겨서 보내주신 게 얼마나 고마운 일인 줄도 모르고 참 한심하다 한심해. 정민이를 위해서라도 그냥 놓아줘. 착한 사람들 힘들게 하지 말고. 엄마가 쏟아내는 말에 당황해서 두 손을 내저었습니다. 아니, 그냥 걱정돼서 말 꺼낸 것뿐이라니까. 근데 뭘 그렇게 화까지 내고 그래. 엄마가 한숨을 푹 쉬며 말했어요. 사람이 잘해주면 고마운 줄 알아야지. 요즘 사람들은 왜 그렇게 삐딱하게만 보는 건지 모르겠어. 내가 봐서는 정민이 부모님처럼 좋은 분들 드물어.
그러니까 쓸데없는 걱정 말고 결혼해서 잘할 생각이나 해. 결혼이라는 건 서로 배려하고 조금씩 양보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거야. 그것도 못할 거면 시작도 하지 마. 엄마의 목소리에는 단호함과 진심이 동시에 묻어났습니다. 그날 저는 한참 동안 엄마의 잔소리를 들으며 그 자리에 멍하니 앉아 있었는데요. 시간이 조금 지나고 결혼식 준비를 하면서 하나둘 보이는 시댁의 배려에 저도 모르게 미안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어요. 시댁이 지방임에도 서울에서 결혼식을 치르자는 제안에 엄마가 몇 번이나 사양했지만 시어머님이 단호하면서도 따뜻한 말투로 입을 뗐습니다. 두 사람 다 서울에 직장이 있는데 당연히 서울에서 하는 게 맞죠. 사부인, 저희는 괜찮습니다. 시어머님의 말에 엄마가 감동한 듯 말했어요. 내가 뭘 했니? 참 좋은 분들이라고 했지? 혹시나 우리가 불편할까봐 계속 양보하시잖아. 만나 뵐수록 품위가 느껴진다니까. 그러게 엄마 말이 맞는 것 같아. 그러니까 잘하고 살아. 살다 보면 기분 나쁜 일도 있고 말 한마디에 상처받을 때도 있지만 서로 조금씩 희생하고 양보하면서 사는 게 결혼인 거야. 그게 안 되면 결혼할 자격도 없는 거야. 엄마의 말에 제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돌이켜보니 그날 시댁에서 느꼈던 낯선 감정도 결국은 저를 배려하려 했던 방식이라는 걸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결혼식은 무사히 그리고 순조롭게 치러졌습니다. 양가의 배려 속의 모든 일정이 평온하게 진행됐고 신혼여행을 다녀온 뒤에는 한동안은 둘만의 조용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은 남편이 저녁 식사 후 느긋하게 누워있다가 말을 꺼냈습니다. 자기야, 엄마가 집들이 하라고 하시거든? 아, 집들이를 해야 하는구나. 그럼 음식 준비를 해야겠네. 근데 나 진짜 요리 못하는데 어떡하지? 걱정스레 말하자 남편이 전혀 문제없다는 듯 대답했습니다. 음식은 걱정할 필요 없어. 집들이 하는데 음식 걱정을 안 해도 된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남편이 여전히 여유로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외식하신대. 그러니까 그냥 집만 보여드리면 될 것 같아. 이번 주 주말이니까 청소만 좀 해놓지 뭐. 뭐라고? 이번 주 주말? 그건 너무 갑작스러운 거 아니야? 놀라서 반사적으로 되물었지만 남편이 어깨를 으쓱하며 아무렇지도 않게 말했습니다. 같이 쉬엄쉬엄 청소하면 되지 뭐. 천하태평 그 말밖에는 달리 표현할 말이 없었습니다. 과연 쉬엄쉬엄이 가능한 일인지 대묻고 싶었지만 남편은 소파에 등을 기대고 아주 만족스러운 얼굴로 미소 짓고 있었어요. 하지만 진짜 충격은 집들이 당일날이었습니다. 마음을 다잡고 청소며 세팅까지 마친 제가 조금은 긴장한 채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자기야, 준비 다 끝났는데 손님들 언제쯤 오셔? 그런데 남편이 천연덕스럽게 말하는 게 아니겠어요? 이제 곧 집들이 시작이야. 도착하셨다고 연락 왔어? 제가 물었지만 별 반응도 없이 남편이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더니 갑자기 또박또박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집들이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야? 당황한 제가 되묻는 사이 휴대폰 너머에서 신우이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오빠, 지금 노트북에 화상으로 연결했어. 곧 시댁 가족들의 얼굴이 주르륵 화면에 나타났고 남편이 아무렇지도 않게 제게 인사를 시켰습니다. 제가 얼떨떨한 얼굴로 남편 휴대폰 앞에 서서 꾸벅 인사를 했는데요. 그 순간 화면 너머로 우르르 웃음소리가 퍼졌습니다. 우리 며느리 잘 있었는가? 반갑다 반가워. 어때? 대한민국 최초 화상 집들이는 처음이지? 네? 화상 집들이요? 시어머님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IT 시대인데 우리도 대세에 따라야지. 자, 그럼 집 좀 구경시켜줘 봐라. 남편이 거실부터 주방, 작은 방까지 돌아다니며 휴대폰을 들고
집안 하나하나를 소개하자 화면 안에서는 감탄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집이 아주 아기자기하고 예쁘네. 역시 우리 며느리가 센스가 넘친다니까. 시어머님의 칭찬에 친척들과 어머님 친구분들의 웃음과 감탄이 이어졌고 그 모습이 어찌나 정겹고 따뜻하던지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지고 말았습니다. 잠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눈 후 시어머님이 다시 말을 꺼냈어요. 그럼 이쯤에서 집들이는 마치고 우리는 밥 먹으러 간다. 집들이 하느라 수고 많이 했어. 어머님, 그래도 이렇게 화면으로만 보여드리는 건 좀 아닌 것 같은데요? 시어머님이 손사래를 치며 웃었습니다. 요즘 다들 맞벌이에 얼마나 바쁜데 굳이 집까지 가서 불편하게 할 게 뭐가 있어. 집은 잘 봤으니까 됐다. 청소하느라 신경 썼을 텐데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초대해줘서 정말 고맙구나. 그 말에 괜히 울컥해져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더니 시어머님이 또다시 웃으며 말했어요. 우리 며느리가 나를 닮아서 마음이 얼마나 따뜻한지 몰라. 안 그래? 그러게, 똑 닮았네. 여기저기서 터져나오는 웃음소리 속에서 제가 허리를 깊이 숙여 인사를 드렸고 화상 집들이는 그렇게 따뜻하게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런데 전화를 끊자마자 제 휴대폰에 카톡이 줄줄이 도착하기 시작했어요. 카톡을 열어보니 친척분들과 어머님 친구분들이 집들이 선물이라며 돈을 보내주신 게 아니겠어요. 너무 놀라 어안이 벙벙해진 채 남편을 바라봤더니 남편이 피식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거 수정이가 다 알려드렸대. 근데 이걸 어떻게 받아? 아까 식사하러 가신다던데 아가씨한테 돈 좀 보내드려. 알았어, 내가 보낼게. 그리고 이 돈도 다 돌려드려야겠어. 내가 뭐 한 게 있다고 이걸 받겠어. 그러자 남편이 고개를 저으며 웃었습니다. 그거 돌려드려도 안 받으실걸? 그 말에 그동안 조금씩 쌓였던 낯섦과 걱정이 녹아내리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왠지 배려와 존중을 받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그날의 화상 집들이는 제게 잊지 못할 선물이 되었습니다. 며칠 뒤 집들이 이야기를 조심스레 들려주자 엄마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세상에나 참 대단한 분들이시네. 그게 다 너를 배려하느라 그런 거잖니. 그러니까 말이야. 나도 살다 화상 집들이는 처음 들어봤다니까. 엄마가 감탄을 멈추지 못하며 고개를 끄덕였고 곧이어 특유의 너스레가 이어졌습니다. 영상통화로 시집살이 시킨다는 시어머니 얘기는 들어봤는데 화상 집들이는 처음 들어봤네. 거봐, 엄마 말이 맞지? 참 좋은 분들이라고 했잖아. 엄마의 말에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부모님의 크고 작은 배려는 결혼 초 불안하던 제 마음을 천천히 녹여주었고 저 역시 그런 따뜻함에 보답하고 싶은 마음에 더 잘하려고 노력하게 되었습니다. 얼마 뒤 정성껏 준비한 선물을 잔뜩 챙겨 시댁에 내려갔고 그날 시부모님과 가족들이 보여주신 환한 미소와 따뜻한 환영은 말 그대로 감동 그 자체였습니다. 쉴 새 없이 이어지는 환대에 몸둘 바를 몰라 어쩔 줄 몰랐고 그날의 따뜻한 기억은 지금도 마음 한켠에 환하게 자리 잡고 있답니다. 며칠 전 시어머님께서 딸기를 보내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도 그 감동이 다시금 떠올랐는데요. 결혼이라는 건 서로를 알아가고 서로 마음을 나눠가는 여정이라는 걸 요즘 들어 천천히 그리고 깊이 느끼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게 낯설고 작은 말 한마디에도 괜히 의미를 부여한 채 어떻게 보일까 고민하며 눈치를 보던 날들도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며 알게 되었다고 해야 할까요? 진심은 말보다 따뜻하게 전해진다는 것을 말이죠. 그제서야 배려라는 것은 결코 일방적인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부모님의 따뜻한 배려 덕분에 결혼이라는 여정이
조금씩 편안해지고 그 안에서 저도 따뜻한 사람이 되어가고 있다는 걸 느끼고 있답니다. 시부모님께 받은 만큼, 아니 그보다 더 따뜻하게 마음을 나누며 살아갈 생각이랍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